이번 연도까지는 미국 주식 시장이라든지 우리 신흥국 시장들도 이번 연도 안까지는 모두 주식이 고공행진을 할 것입니다. 이것을 차트로만 보면 그 누가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전혀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없죠. 차트 안에는 그저 주식의 변동성 등락뿐이니 이 외를 넘어서 정말 진정한 주식 투자에서 승리를 하려면 주식 시장이 속하고 있는 경제 사이클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을 알아야 되죠. 그 방향성을 무시하고 무작정 패할 확률이 큰 차트의 변동성에 나의 자산을 맡긴다는 건 일반 직장인은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환경이고, 그걸 하더라도 필패할 확률이 아주 큰 길임을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대로 정말 LG화학 그 역사상 최고치를 발표를 했죠. 분기 실적이 LG가 1조 4천억 발표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식이 상승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인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을 알면은 내가 굳이 LG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죠. 방향성을 알면 되니까. 회사는 부채의 장사예요. 처음부터 돈이 몇 천조 있어가지고 회사를 그냥 아무 부채 없이 일으킬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돈을 잘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거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은 만기 하루 초단기 시장인 콜 금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락하고요. 이에 따라서 CD 금리라든가 기업 어음, CP 금리 이런 단기 금리도 곧바로 따라서 내려갑니다. 이 모든 게 기업 활동이 하기에 엄청 좋은 환경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허들로 치면 1m짜리 허들이었는데 그게 10분의 1 토막 10cm 얼마나 넘기가 수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되니까 이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이 미친 듯이 폭등하고 주식도 폭등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의 방향성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누군가의 경제 지식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 목적지를 가는데 그 목적지가 어딘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타고 가는 기차라든지 자동차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는 나를 이동시켜 줄 수단일 뿐이고 목적지가 거기에 갈 목적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의 뒤에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실제로 인류를 이끌어가고 있고 인류에게 혜택을 주고 인류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 기업들은 시장 전체를 합치면 수천조가 오가는 아주 중요한 시장이에요. 지금 코인같이 그저 자금들이 아무 경제와 인과관계가 없이
자금만 왔다 갔다 해서 등락하는 코인판이 아니라 주식의 뒤에는 분명 그 기업이 있고 인류의 경제 성장이 있고 그 어떻게 보면 그 한 나라의 사업이 있고 그 한 나라가 존재하는 경제 자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겠죠. 안 중요하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것들은 그저 주식 시장에 뭐 누가 돈 벌고 막 거기에 등락에만 초점이 맞춰진 그런 범위가 좁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나라에 한 국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미국 주식의 대장이니까 거기 미국의 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해 보면 지금 대규모 인프라가 예측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2월 달에 채권 금리가 요동쳤을 때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돈이 이제 채권을 바라보게 됩니다. 계속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식에 돈이 확 빠져나가는 건 아니지만 하락 압력을 받게 돼요. 왜냐면 채권은 무조건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는 무조건적인 안정상품이거든요. 물론 뭐 1%대는 그 이익을 바라볼 만큼 크지 않지만 이게 2%, 3% 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주식 시장이 하락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하락 압력이 가해지면서 그때는 이미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라온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따라가야 채권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이자가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의 큰 돈들은 채권의 금리 그 이자를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인플레이션이 따라 올라가니까 기업들의 그 이익들이 깎이는 겁니다. 하락 압력이 가해진 상태에서 기업의 이익들이 계속 깎이면은 실질적으로 채권 금리 이것들은 더 프리미엄이 그 이자의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오르는 추이가 아주 중요한데 그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앞에 기업 환경을 좋게 했던 부채의 조달, 자금의 조달을 그 허들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높이면 어떻게 되죠? 주식시장은 지금 나빠지겠죠. 근데 분명 지금은 코로나가 회복되고 있는 경제 대호황 회복기의 초기예요. 이 초기에 주식시장이 초를 치겠습니까? 제가 앞서 주식시장이 한 국가라는 그 설명에 빗대어 볼 때 지금 주식시장을 초를 칠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이끄는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미연준 의장들이라든지 그 사람이 지금 초를 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칠 수가 없어요. 지금 초를 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인프라 투자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인프라 투자면은 증세를 해야죠. 예전에는 이게 아주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뭐냐면 국채를 발행하고 조달해서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발작을 해요. 제가 말했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익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정말 부자들의, 정말 돈 많은 사람, 소수의 사람들의 세금을 올리자. 이쪽으로 정책의 시각을 바꿔버렸습니다.
기업들의 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트럼프가 낮추기 전보다는 분명 올랐지만 트럼프 전에 30%대에서 그렇게 많이 올리는 거 아닙니다. 원래 20%대 후반 그 정도였어요. 부자 증세 같은 경우도 뭐 부자인 그분들은 뭐 많이 나쁘겠지만 분명 바이든은 말도 안 되는 증세 금액 거의 더블을 던졌죠. 더블 던져 놓고 거기서 협상을 할 겁니다. 분명 자기가 협상을 한다고도 했어요. 2배 솔직히 뭐 애들도 아니고 갑자기 어떻게 2배를 올립니까? 다 반대하고 어차피 실현되지도 않을 건데. 근데 바이든은 혼자 생각을 했겠죠. 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던지고 원래 내가 목표했던 적당히 올리면은 그게 심리적으로 수긍이 됩니다. 그러한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주식시장은 하나하나에 반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세요, 여러분? 불가리스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면 막 오르고 그런 거에도 오르는 시장이에요. 그러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거 아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겁니다. 싸게 주서 올 수 있고 싸게 주서서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주식시장은 앞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